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교재 119페이지 갑니다. 자, 119페이지 중개사무소 편부터가 이제 우리 단원의 한가운데죠. 그래서 2주 동안 인터넷으로 진행되었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119페이지 중개사무소 편이 준비되어 있고 자료가 하나 나가 있습니다. 이제 평상시보다 빨리 자료를 나갔는데 공인중개사 법령 암호문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암호문은 지금부터 이제 10월 시험 치는 그날까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도 이렇게 상당히 업데이트도 많이 했고 또 이번에 중개사 법령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호문 항상 옆에 딱 비치하고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뒷장까지 해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암기해야 될 내용이 많이 줄였는데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죠? 예전마다 해마다 이 자료가 나갔고 그래서 그 합격하신 분들한테 이 자료 때문에 합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라고 인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인사는 주로 합격하신 분들이 합니다.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합격에 도움되는 자료로 활용하시고 거기 1번부터 뒷장까지 해서 약 35개 주제로 했는데 오늘도 수업하면서 당연히 짚을 겁니다. 짚어가지만 여러분들은 1번부터 4번까지 4개씩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라는 것은 이렇게 방향 쳐다본다고 암기되는 게 아니고 오늘 4개 하겠다 준비했으면 4개를 공부하시고 안 보고 빈 종이에 뺏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뺏겨질 때 이제 내가 암기되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 4개씩 이렇게 체크하시면 이거 다 보는데 한 달 걸릴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끝나거든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10개씩 암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넓혀가시면서 시험 장단까지 체크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암기가 되면서 우리 수업도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하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이 들리는 게 훨씬 다를 겁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모의고사 이런 것도 진행될 건데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것하고 그냥 앉아서 듣는 내용만 하고는 차이가 크게 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루에 한 4개씩만이라도 이렇게 내가 암기해 본다. 스스로 욕심내시고 또 수업 시간이 계속 펴세요, 넣으세요 이렇게 계속 진행할 테니까 지참하셔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119페이지 중개사무소 편이 출발하는데 우리 단원의 한가운데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수업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중개업을 하는 장소를 중개사무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장소로서 중개사무소가 출발했는데 이 중개사무소 편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면 이런 사무소를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에 딱 끌어놨잖아. 그죠? 119페이지 상단에 1번에 1번 이중사무소 설치를 금지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니까 한 군데 등록을 하면 1등록하면 1사무소가 원칙이다. 그래서 사무소는 반드시 몇 개? 한 개만 둬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무소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중사무소 설치를 금지합니다. 사무소를 2개, 3개 만드는 것 금지하겠죠. 그런데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는 거 본 적 있죠. 소위 떴다방 이런 건데 그게 둘째 줄에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시설물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위반하면 100% 시험에 나옵니다.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할 수 있으며를 뭐라 그런다? 임의적 취소죠. 더하기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거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사무소는 반드시 하나만 둬야 되는데 그러면 위반을 하게 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다가 더하기 절대적 취소가 아니고 상대적 취소라는 게 또 그렇게 중요한 거죠. 사무소는 반드시 하나만 둬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도 등록을 반드시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상대적, 임의적 취소 사유인데 왜 그러냐면 사무소를 2개, 3개 만들면 그거를 정리할 시간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취소가 아닌 상취, 요건 꼭 기억하시고 100% 시험에 나옵니다. 100%. 그래서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상대적 취소라는 게 중요한데 내려가면 2번 분사무소 설치입니다. 제목
2번 분사무소 설치 그 옆에다가 예외라고 적혀 있어야 됩니다. 자, 1등록 1사무소가 원칙인데 법인인 경우에는 뭐를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를 설치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예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분사무소는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지점이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점은 누가 만든다? 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등록 1사무소의 예외다 이렇게 부르죠. 자, 분사무소도 나중에 이제 절차 등에서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겠지만, 동그라미 1번 법인인 개공사는 다시 법인에 동그라미 하시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밑줄 긋습니다.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그것도 두어야 한다도 아니고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까지 줄을 딱 끊었습니다. 자, 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고 지점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뒤편에 다시 할 거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사무소를 한 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내려가면 2번 사무소 명칭과 5개 광고물의 성명 표기 의무다 하여 2번에 1번 단순하지만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사무소 명칭에 번호 달아봅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1번 달아놓고, 또는 2번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문자에 동그라미. 이거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원짜리 과태료다라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사무소를 만들었으면 사무소 명칭은 두 가지만 써야 된다. 번호 1, 2 다뤘죠?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하거나 무슨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슨 의무? 문자의 의무다. 이렇게 해서 문자에 동그라미 했습니다. 사무소를 만들었으면 명칭을 이렇게만 쓰라는데, 무슨 법이 사무소 간판에 이렇게 쓰라 저렇게 쓰라 이런 것도 규제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이렇게 규제를 안 하니까 공인중개사 컨설팅 사무소 뭐 이런 게 없나? 개발부동산, 기획부동산 이렇게 막 쓰니까 외부에서 보는 사람은 정상적인 개공사인지 무자격자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개공사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듭니다. 그래 놓고 개공사가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원짜리 과태료다. 지금 이렇게 돌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더 중요한 것, 개공사도 아닌 자가 이렇게 사용하면 이건 사정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공사 아닌 자가 하면 얼마로 간다? 1년 징역 1000만원 벌금에 가는데, 이런 걸 누가 위반하느냐로 구분 안 하니까 문제 나올 때마다 한 번은 100만원짜리 과태료가 맞다더니만 그 다음에는 또 1년에 1000이 맞다 네네네 이렇게 정신없는 소리 막 한다고요. 그래서 누가 위반하냐를 잘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 의무를 위반한 개공사, 방금 교재에다 보다시피 얼마짜리다? 100만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감각을 좀 살리려고 지금 암기표도 나가 있으니까 19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암기표 19번 표 놓으시고 지금 20분간에 암기합니다. 하단에 동그라미 합니다. 이, 보, 개, 문, 표, 반납, 표 해놓고 8가지 암기됐습니까? 자, 여기서 어디 문자 사용 지금 배우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 문자에 줄 다 끊어놓고 문자 사용 위반하면 100만원짜리 과태료다를 지금 보고 있죠. 암기표도 보시면서, 자, 제일 교재 하단에 보면 부칙상해 개공사. 이러면 상식적으로 부칙상해 개공사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연한 거고, 여기서 조심한 게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래서 조심할 게,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공인중개사라는 사무소를 썼으니까 1년에 1000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가 잘 나온다고. 그래서 문제가 얼마나 나온다고요? 이 부칙6조도 일단은 개공사잖아, 그죠? 그래서 개공사가 위반하면 얼마로 간다? 100만원 과태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1년으로 1000으로, 1년에 1000으로 시험에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자, 넘어가서 개공사 아닌 자 지금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위반하면 얼마짜리? 1년에 1000. 그렇게 정리됐고, 자, 이제 4번 5개 광고물의 성명 표시입니다. 여기도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개공사가 5개 광고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간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두째 줄에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사, 갈로 안에 문제 잘 놉니다. 갈로 열고 법인인 경우에는 누구 이름? 대표자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분사무소는 누구? 책임자 동그라미의 뭐를?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죠. 역시 문자 위반이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놓고 대표자 김갑동이라는 이름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왜 이렇게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도록 했는가 하면 사무실에 걸어둔 게시한 등록증에 있는 이름하고 밖에 있는 이름이 같은지를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대표자 이름을 적는데 법인이면 대표자 이름을 적고 분사무소는 누구? 책임자 이름을 기재해야 된다. 이것도 위반하면 문자를 위반한 거니까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근데 개공사도 아닌 자가 개공사인 것처럼 이렇게 쓰면 그거는 사정이 확 달라지겠죠. 얼마로 간다? 1년에 1000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반한 광고물은 당연히 5번에 제목을 줄 것입니다. 철거 명령 및 행정 대집행이다 하여 뭐 한다? 강제로 철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리적이죠. 과태료만 매기는 게 아니고 행정 대집행한다는 말은 대신해서 집행한다. 강제로 철거하고 경비를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사무소 명칭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다면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단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신설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100% 시험에 지금 나온다 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3번에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1번 내려오니까 개공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면 자, 표시에 일단 동그라미 한번 하시고 사무소에 대한 개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사항을 명시하되 그 다음에 도입되어 있죠. 줄긋고 별표입니다.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개보조원은 광고하면 안 된다. 그게 도입이 됐고 박스 기억 사무소 명칭. 자, 사무소 명칭에 동그라미. 옆에 소재지 동그라미. 연락처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 개공사 성명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모두 몇 개? 4가지를 반드시 광고하는데 표시하라, 이런 뜻이겠죠. 자, 지금 여러분 이 단원을 이해하시려면 지금 밖에 나가보면 공중전화 박스라든지 메모지에 여기 뭐 빌라 올수리 되어 있어. 금액은 얼마, 몇 년도 출신해서 연락 생각 있는 사람은 연락 주세요.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를 볼 때 이 정상적인 개공사가 광고를 하고 있는지, 무자격자가 하는지, 집주인이 직접 하고 있는지 구분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런 광고를 하고 무자격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앞으로 광고를 할 때는 표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 방금 4가지 동그라미 하셨습니다. 4가지니까 객관식 문제 내기도 좋았겠죠, 그죠? 첫 번째, 미래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를 사무소 명칭 반드시 기재해라. 소재지, 서울특별시 뭐 강남에 있고 뭐 강남구 역삼동 17번지까지는 안 적어도 된다라는 게 유권 해석입니다. 일단 소재지, 그 다음 사무소 연락처, 당연히 광고하는 사람 연락처 들어가겠죠. 그리고 대표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뭐라 부른다? 표시 광고의 의무다. 그럼 무자격자가 광고하는 걸 막기 위해서 4가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데 이거를 위반한 개공사 얼마?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개공사는 표시 광고 위반하면 100만 원. 개공사 아닌 자가 하면 사정이 확 달라집니다. 얼마? 1년에 1000. 이렇게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광고를 할 때는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거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예요. 자, 요렇게까지였는데 여기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영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영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 광고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넷 광고를 할 때는 추가가 됐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데 거기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개공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 인터넷에 동그라미 찍어 놓고 표시 광고를 하는 때는 이 개공사에 관한 사항 외에 그 다음 세 줄에 소재지 동그라미, 면적 동그라미, 가격 3가지를 추가로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소, 면, 가격도 기재해야 됩니다. 여기 3가지가 이번에 도입됐습니다. 이거 위반하면 개공사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추가로 해야 될 게 뭐다? 소, 면, 가격을 기록합니다. 소재지, 면적, 가격도. 이번에 도입되었고
오른쪽 올라가서 개공사 아닌 자가 하면 사정 확 달라진다 그랬죠. 개공사 아닌 자가 하면 얼마로 간다? 1년에 1000. 이거를 표시 광고의 위반이다. 다시 암호문 봅니다. 암기표 18번 보시면서 수업 중에도 많이 전달했지만 100만원짜리 과태료는 이런 단계에서 이제 정리합니다. 집에 별도로 가서 암기하지 마시고 암기표 19번에 보시면 100만원짜리 과태료 다시 확인합니다. 이, 보, 개, 문, 표시에 줄 딱 꺼놓고 표시 광고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원짜리다 라는 걸 알려주는데 여러분들 그 표시 옆에다가 인터넷으로 할 때는 소면 가격이 추가되었다. 이런 거 자꾸 기록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표를 보기만 하지 말고 자기 것으로 자꾸 좀 만드셔야 됩니다. 한정된 양의 많은 내용을 들어가니까 자기가 알아듣도록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표시 광고 위반할 때 이번에 도입되기를 인터넷으로 할 때는 뭐를 적어야 된다? 소면 가격도 기재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갑니다. 121페이지 상단에 3번 부당한 표시 광고 이번에 별표 찍어놓고 100% 출제될 겁니다. 자, 지금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100만원짜리다를 정리했는데 이번에는 부당한 표시다 이렇게 들어왔다고요. 부당한 표시가 뭡니까? 하니까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같은 표시라도 부당한이 딱 붙으면 사정 달라져요. 박스에 기억,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줄 것이야 되죠. 존재하지 않아 줄 거 놓고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표시 광고를 하면 이거는 부당한 표시죠. 아까 소명 가격을 안 적었는 거는 표시 광고 위반이고 지금은 부당하게 표시하는 거예요. 없는 물건을 있는 척 해가 올려놓는다니까요. 예를 들면 뭐 이 강남 사거리에 아주 괜찮은 아파트가 5억짜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물건이 너무너무 귀해. 그런데 물건도 없으면서 개공사가 인터넷에다가 물건 있음 5억 이렇게 딱 올려놓는다니까요. 그러면 고객이 총알같이 전화 오겠죠. 내가 그거 사고 싶소 하니까 뭐라고요? 1시간 전에 팔렸거든요. 이래놓고 이거 말고 다른 거 비슷한 거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광고를 뭐라고 부른다? 부당한 표시 광고다. 그죠? 느낌 맞습니까? 니은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합니다. 실제 5억짜리를 4억 5천 이렇게 낮게 탁 올려놓고 뭐죠? 미끼 광고죠. 연락 오면 좀 전에 팔렸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뭐라 그런다? 그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는 것. 디귿 그 밖에 표시 광고 내용이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런다? 부당한 표시 광고랍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는 사정이 확 달라집니다. 내려가면 얼마짜리? 500만원짜리 과태료로 갑니다. 그래서 부당한 표시 이거는 100% 원래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나오는지 자꾸 내기합시다. 그래서 부당한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얼마짜리로 넘어간다? 500만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밑에 4번 인터넷 표시 광고입니다. 요거는 금액이 500이니까 크게 스트레스는 받지 않습니다. 자, 인터넷 표시 광고에 대한 의무 해놓고 내려가면 2번에 1번 제일 밑에 국토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자 모니터링의 줄 하나 끊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거기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우리말로 하면 네이버 뭐 이런 거겠죠. 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때 제일 밑에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위반하면 얼마짜리가 도입됐다? 500만원짜리 과태료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뜻은 국토장관이 네이버 광고에 들어가서 보니까 부당한 광고를 막 하고 있어. 그러면 네이버 사업자에게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시오. 이렇게 하는데 제출 안 하면 얼마짜리? 500만원짜리 과태료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하나 더 넘어가면 122페이지 똑같죠? 상단에 동그라미 1번 역시 국토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동그라미 놓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광고 내리시오 아니면 올리시오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 조치도 위반하게 되면 자동으로 얼마짜리? 500만원짜리 과태료죠. 자, 그럼 여러분 어려워할 필요 없이 정보통신 모니터링 넣으면 자동으로 얼마? 500 그래 딱 정의하면 되는 거죠. 이번에 많이 도입됐는데 여러분들 자료 암호문 15번 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암기해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난번 수업에서도 많이 전달도 했습니다. 사실은. 자, 암호문 15번 보니까 500만원짜리 과태료 찾았습니까? 하단으로 지금부터 암기합니다. 동그라미 하면서 운명이요 정보통신 부당 표시 방금 공부하셨죠? 부당 표시를 한
연자시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물론 제목이 나와야 가사도 나오잖아, 그죠? 자, 다시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공부한다고요? 운명이요 정보통신 부당 표시를 한 연자시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죠? 앞으로 계속 시험제 때까지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자만 보면 500만 원 이상 나야 됩니다. 연자시까지 해서 방금 500만 원짜리 2개 정리하셨고,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122페이지 등록증 등의 개시 의무입니다. 자, 이제 사무소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에 반드시 게시해야 될 것이 있다. 게시 의무인데 아주 단조롭지만 게시하는 게 모두 몇 개? 4개니까 문제 내기도 좋아요. 자, 게시사항 박스 1번 사무소 등록증 원본 등 동그라미 합니다. 2번 개공사와 소공사 자격증 원본 게시합니다. 자, 동그라미. 그때 게시는 전부 원본이기 때문에 이제 2번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약국이나 병원에 의사 자격증 걸어놓은 거 보셨습니까? 그거 사본 걸어놓으면 복사하면 위조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게시하는 건 전부 원본입니다. 원본을 게시합니다. 3번 중개보수와 실비의 요율표 보수할 때 수 동그라미. 그리고 4번 보정설정서류 나 1억의 손해배상 책임 가입돼 있습니다. 이게 보정서류죠. 보해서 자, 중개사무소에 반드시 게시해야 되는 것 4개 지금 동그라미 했습니다. 등, 수, 보, 자를 게시하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모의고사 치고 나면 내 등수를 보자 하면 게시돼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내 등수를 보려면 게시한다. 등, 수, 보, 자를 게시하는데 등이 뭐죠? 등록증 원본, 수, 수수료표, 보, 보정설정서류, 자,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니까 4개니까 실무교육 이수증 이런 거 싹 들어온다고요. 이거 X 할 준비 하셔야 되죠. 여기 있는 등록증은 우리 중개사무소 등록증인데 현장에 있는 개공사들은 세무서에 가면 관할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를 합니다. 근데 여기 등록증이 사업자 등록증 하면 틀려요. 그 사업자 등록증은 관할 세법에 따른 거고 지금 중개사법에 게시하는 것은 우리 중개사무소 등록증이에요.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죠. 그래서 의식 있게 보셔야 됩니다. 게시하는 건 몇 개? 등, 수, 보, 자.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간판 철거의 의무. 얼마나 단조롭지만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이것도. 자,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박스 1번 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이전의 동그라미 바로 밑에 폐업 사실을 신고했을 때 폐업 동그라미 바로 밑에 등록 취소를 받으면 취소 동그라미. 여러분 상식이잖아요. 서울에서 영업하던 자가 수원으로 이사 갔어요. 그럼 이전하면서 간판을 두고 가니까 무자격자가 그 간판을 가지고 영업을 하더라고. 이전하면 뭐 해야 된다? 철거해야 된다. 폐업했을 때도 당연히 철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소 처분을 받을 때도 철거해야 되는데 이거 철거를 안 하면 하단에 보니까 행정대집행의 동그라미를 딱 해놓고 강제로 철거한다 그랬지. 밑에 100만 원짜리 과태료 적어놓고 X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쫙 넘어가기 때문에 간판 철거를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 하면 틀려요. 100만 원짜리하고는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공부하신 분이 더 잘 틀립니다. 사실은 영 모르면 틀리지도 않을 건데 지금 100만 원짜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간판 철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 하면 X입니다. 강제로 철거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행정 대집행합니다. 그 부분만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사무소 문제로서는 사무소 이전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자, 지금 사무소 설치에 관련되는 것부터 해서 사무소는 하나만 만들어야 된다. 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사무소를 만들었으면 명칭은 어떻게 써야 되고 표시 광고는 어떻게 한다. 또 사무소에 게시할 것이 등수보자 4가지를 게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어지는 사무소 이전은 아주 현실적이기 때문에 사무소 문제에서 중요한 겁니다. 자, 사무소 이전은 이렇게 일어나겠죠. 여기가 강남이라고 칩시다. 강남에 가면 역삼동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서 영업을 하던 여러분이 역삼동에서 하던 자가 구리시로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한다고 칩시다. 구리시에 가면 뭐 수택동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 역삼동에서 영업하던 자가 왜 구리로 이전할까요? 왜 이전할까요? 하고 싶어서 또는 잘 될 것 같아서 이전하겠죠. 이럴 수도 있나요? 강남 역삼동에 있는 자가 강남에 가면 삼성동 이런 데도 있잖아. 그죠? 관할구역 내에서도 이전할 수 있겠죠. 왜 이전한다? 가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자, 그런데 관할구역 외로 가나 내로 가나 사무소 이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이사부터 하고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가 도입돼 있고 날짜는 며칠 만에 한다? 10일. 이게 최고 중요한 겁니다.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10일 내로 신고한다 하면 틀려요. 이전한 자는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부터 하고 신고하는 무슨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사후 신고제. 이거 못 찾으면 점수하고 연결 안 됩니다. 이전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게 아니고 이전한 자는 신고합니다. 그래서 사무소가 탁 들어오면 사무소 이전에서는 사후 신고제부터 딱 체크해 놓으시고 출발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봐봐요.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지. 개용사는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찾았습니까? 이전한 때에 동그라미 해놓고 위에다가 사후 신고제 이렇게 딱 적어 놓으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이전할 때는 이러면 틀리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리얼 하나에 막 문제 하나씩 날아다닙니다. 이전할 때가 아니고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이전 사실을 신고합니다. 그때 가져가는 서류 했습니다. 그때 서류를 보니까 기억 사무소 등록증 나오죠. 등록증 동그라미 니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확보 서류 사무소 확보 동그라미 그 두 가지를 가져갑니다. 자, 이거는 현실적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강남에서 영업을 하다가 구리시로 이전했대요. 그러면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어디 구리시에 신고를 할 건데 할 때는 말로만 나 이사 왔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래가 될 문제가 아니죠. 가져가는 서류 첫째 지금 동그라미 하셨죠? 등록증 가져갑니다. 두 번째 사무소 확보 서류인데 등록증이라는 말은 내가 강남에서 영업할 때 등록증 받아서 영업을 했을 거잖아. 그죠? 등록증 이렇게 돼 있고 뭐 역삼동 15번지에 있는 미래공인중개사 강남구청장이 발급했겠지. 자, 이거를 걸어놓고 영업했잖아요. 등수보자 할 때 등록증. 근데 구리로 이사 갔다면서요. 그래서 등록증을 가져와야 어디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죠? 그 등록증을 딱 제출하면 이제는 구리시장이 다시 발급을 해줍니다. 등록증 돼 있겠죠. 그리고 구리시장이 발급한 것을 걸어놓고 영업해야 돼. 그래서 뭐를 제출해야 된다? 등록증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리에 돌았다라고 사무소 확보 서류 이 두 가지가 내가 제출하는 서류인데 현실적이니까 물어본다고요. 등록증 갖다 내고 사무소 확보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구리에 들어왔다라는 걸 뭘로 나타냅니까? 점포를 하나 샀으면 매매 계약서, 빌렸으면 임대차 계약서, 내가 여기 점포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건물 등기부에 나타나겠지, 그죠?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져가는 게 사무소 확보 서류예요. 이런 건 중요해요. 시험 지문에서 사무소 확보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오, 맞잖아, 그죠? 근데 사무소 확보 서류가 뭔데요? 하니까 몰라요. 이러고 있으면 날 새는 거예요, 지금. 하나 샀으면 매매계약서, 빌렸으면 임대차 계약서, 내가 원래 점포가 있던 사람이면 건물 등기부에 나타나겠지, 그죠? 감각적으로 어느 게 제일 많이 들어올까요? 몰라, 안 받아봐서 잘 몰라요. 근데 물어나마나 임대차 계약서가 제일 많겠지. 감각을 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제출 서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배울 수 있는 거, 강남구청장이 발급한 것을 제출하면 이제는 구리시장으로부터 받으니까 등록증 뭐가 일어난다? 재교부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받은 것을 구리시장으로부터 받겠죠. 그래서 등록증 재교부가 일어나는데 여기 보시면 강남 역삼동에서 삼성동으로 관할구역 내로 갔을 때도 서류는 똑같습니다.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등록증 갖다 내는데 왜 갖다 낸다? 역삼동 15번지를 이제는 삼성동 17번지로 주소 바꿔서 내줘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등록증 갖다 내고 삼성동에 들어왔다라는 사무소 확보 서류. 그러니까 관할구역 외로 가거나 내로 가거나 서류도 똑같고 날짜도 똑같고 절차도 똑같습니다. 근데 살짝 다른 게 좀 보이죠?
관할구역 외로 갔을 때는 구리시장으로부터 새로 재교부를 받는다면 여기는 강남구청장이라는 건 안 바뀌고 주소만 바꿔서 내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관할구역 내로 갔을 때는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기재사항 변경이라는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주소만 바꿔서 내주지 강남구청장은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물을 수 있는 것. 사무소 이전이 일어나면 반드시 등록증이 재교부된다. OX. X. 여기로 갈 때는 재교부지만 여기서는 기재사항만 변경하잖아. 그죠? 그게 교재 바로 밑에 적혀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재 바로 밑에 등록증 재교부 또는 밑에 수정교부 이래 돼 있잖아. 그죠? 주소를 바꿔서 내준다. 그 말이에요. 수정교부 읽으시고. 자, 내려가면 큰 2번 관할지역 외로 이전이 들어오는데 자, 관할구역 내로 가나 외로 가나 절차는 다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오른쪽 125페이지 상단에 3번의 서류의 송부 동그라미 1번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개공사에 관련된 다음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이때 지체 없이 3가지 서류를 보내줘야 됩니다. 박스 기억 사무소 등록대장 찾았습니까? 등록대장이 줄 하나 꺼봅니다. 바로 밑에 니은 등록 신청서류 신청서류의 밑줄 그리고 이것이 중요해요. 별표 탁 찍어놓고 최근 1년치 1년에 동그라미 해놓고 행정처분서류의 밑줄을 껐습니다. 지금 소토리가 이렇게 갑니다. 자, 지금 관할구역 내로 가나 외로 가나 절차도 똑같고 날짜도 똑같고 서류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갔으니까 여기 있던 서류를 놔둘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서류를 송부해 주는 게 관할구역 밖으로 갔을 때 차이 나는 건데 송부해 주는 서류가 뭐다? 첫째, 등록대장. 등록대장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강남에서 영업할 때 등록증을 내줬겠죠. 그러면 강남구청장이 몇 월 며칠 누구에게 교부했음이라는 대장이 있다니까. 그죠? 그 이사 갔으니까 그거 놔둘 필요 없으니까 대장 보내주라. 그리고 들어올 때 들어왔던 신청서류. 이 사람이 강남에서 등록증 받을 때 실무교육 이수증 반명함판 사진 뭐 이런 게 있었겠지. 그죠? 이 신청서류 놔둘 필요 없습니다. 이거 보내줘라.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1년치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주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아까 이런 거 물었죠. 역삼동에 있던 자가 왜 구리로 이사했습니까? 하니까 가고 싶어서 또는 잘 될 것 같아서 이사하는 게 원한인데 여기서 위반을 한 자가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뭐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거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거나 어떤 위반한 사실이 있는데 그 위반이 적발이 되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를 받을 것 같으니까 피할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처벌을 하려면 뭐를 보내줘야 된다? 최근 1년치 행정처분서를 보내줘야만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도를 안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이 강남에서 위반을 하고 구리시로 가서는 어차피 공인중개사는 업무 지역이 전국이니까 구리시에 가서도 강남에 와서 일 그대로 해도 된다고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잘못한 건 없잖아 이러고 있으면 위반을 한 자는 옆에 동네로 이사가면 다 해결된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거기서 위반한 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뭐를 보내줘야 된다? 1년치 행정처분서를 보내주니까 요 3번의 의미가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개사법은 3년이라는 말이 굉장히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여기도 3년치 행정처분서가 아니고 얼마짜리 1년치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3번을 특히 잘 보셔야 됩니다. 3년짜리가 아니고 얼마짜리 1년치 행정처분서를 보내주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했던 말이 다 이해가 된다면 보세요. 이전 전에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무소 이전이 일어나면 누가 처벌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벌한다. 이게 시험 지문입니다. 자, 그게 박스 바로 밑에 있습니다. 행정처분에서 별표 탁 찍어놓고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합니다. 이렇게 크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지상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느낌이 이래요. 이전 전에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처벌한다. 그럼 문제 읽으면서 깔끔하게 입 처리해주고 가는구나. 그러면 XX 이전 전의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누가 처벌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벌하는데 이렇게 듣고도 문제에서는 딸려 들어간다고 지금. 그죠? 그래서 다시 별표해 놓은 겁니다. 뭐를 의식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해놓고
자, 이것도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 100만 원짜리. 아까 100만 원짜리 노래 제목이 뭐였지요? 이보계 문표 할 때 이 이전 신고 위반은 100만 원짜리. 제일 먼저 100만 원짜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넘어가서 교재 128페이지 분사무소 설치가 들어옵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아까 살짝 했고 중요하다 그랬죠. 교재 128페이지 보시면 분사무소 설치가 있는데 아까 보면 법인인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이것은 예외다 이랬잖아.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서울특별시에 가면 강남이 있는데 강남구 역삼동에 중개법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인을 서울중개주식회사다라고 부르고 여기서 경기도 하남시에 서울중개주식회사의 분사무소 지점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남에 분사무소를 만드는 절차를 지금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강남에 법인이 있고 서울중개주식회사가 하남 지점을 만들려면 이렇게 합니다. 128페이지 상단 동그라미 1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고 주된 사무소에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항상 지점,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에서 처리합니다.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고 그랬습니다. 제외인데 이거를 포함하여 하면 틀린 거 찾아내겠습니까? 제외하고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다. 하나 더. 2번 밑줄 껐습니다.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지점장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만 다시 별표 적어놓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서 하는 특수법인은 이 법을 따를 필요는 없다. 지금 그 말이니까. 자, 지금 서울 강남에 중개법인이 있고 하남에 분사무소를 만들려면 하남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지점에 관련되는 것,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어디서 처리한다? 본점에서 처리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하남에 있던 분사무소를 경기도 여주시로 이사를 간다 치더라도 하남에서 여주로 이사 가더라도 신고는 어디 한다? 본점에 합니다. 본점에. 그래서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어디? 주된 사무소에 신고를 하는데 설치를 할 때는 주된 사무소는 제외하고 그 말은 강남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는 없고 각 시, 군, 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있다. 지금 이랬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해했는지를 한번 물어봅시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시, 군, 구가 10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분사무소를 이론상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99개. 보이십니까? 한 개는 어디 갔죠? 주된 사무소가 한 군데 있겠지. 그 주된 사무소는 제외하고 시, 군, 구니까 이론상으로 몇 개? 99개. 이렇게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시, 군, 구가 100개면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면 분사무소도 100개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는 제외하고 시, 군, 구별로 일개소를 설치합니다. 아주 중요한 취지가 넘어갔고 그때 지점장은 반드시 누구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자, 2번 다시 강조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동그라미 1번 내려오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어디 갖다 낸다고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다시 줄 꺼놓고 별표.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에서 처리하고 그때 동그라미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 그거 줄 딱 꺼놓고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서울 강남에 법인이 있고 경기도 하남시에 분사무소를 두는데 이거 제출할 때 수수료가 있다. 지금 이 말이잖아. 그죠? 그때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1번 서울시 조례다. 2 강남 조례. 3. 경기도 조례, 4번 하남시 조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면 답이 몇 번? 답은 강남 조례의 서류를 어디 갖다 낸다? 주된 사무소 갖다 내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줄 것이었는 거 지방자치단체 조례 밑에다가 주된 사무소 시군구예요. 자기가 만드는 지역에 하남시에 있는 조례가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아예 기억하기를 어떻게 기억한다?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어디서 처리한다? 본점에서 처리한다. 이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자체 조례, 즉 강남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그때 내려가면 제출하지 않는 서류 비교적 시험에 잘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자격증 사본 줄긋고 2번 법인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은 제출하지 않는다. 자, 일단 1번부터 여러분 분사무소 책임자는 누구여야 되죠? 공인중개사여야 되잖아. 그럼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거 제출 안 해도 된대. 왜 그럴까요? 자격증은 시도지사에게 확인하니까 귀찮게 안 가져와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을 편리하게 해준다. 불편하게 한다. 편리하게 해주는 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격증 제출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자, 분사무소는 법인만이 만들 수 있으니까 법인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거 안 가져와도 돼. 왜 안 가져온다는 하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옆에 건축물 대장 마찬가지. 건축물 대장도 시군구에서 확인하는 게 훨씬 편해요. 인터넷으로 확인하니까. 제출하지 않는 거 딱 기억해 놓으셔야 돼. 첫째 자격증. 왜 제출 안 해도 된다고요? 편하게 해주려고. 편하게.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은 인터넷으로 확인할 거니까 네가 굳이 안 가져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제출하지 않는 서류. 그럼 제출하는 서류는요. 밑에 내려가면 1번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줄긋고 2번 보정서류 100% 시험에 나옵니다. 보정서류 별표. 그 다음에 3번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분사무소 확보서류. 자, 제출하는 서류는 첫 번째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이수증. 그 다음에 분사무소 얼마? 보정을 1억 가입했다라는 보정서류. 그리고 하남에 분사무소 만들었다라는 분사무소 서류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정서류가 들어간다는 게 별표예요. 여러분 중개사무소를 만들 때는 신청할 때 보정서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신청할 때 안 들어갑니다. 왜? 등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네 보정부터 가입하라 이렇게 못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사무소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 뭐를 한다? 이제 업무 보정 설정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근데 분사무소는 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으니까 법인은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자잖아. 지금 그죠? 신청할 때 뭐 들어와야 돼? 보정서류가 들어와야 되고 이게 시험에 들어와요. 보정서류에 별표 탁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 오른쪽에 3번 신고 필증과 교부 통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분사무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하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2번 다시 별표 신고 필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 줍니다. 봐요. 지금 하남에 분사무소를 만들더라도 서류는 전부 어디? 주된 사무소에 갖다 냈잖아. 그죠? 그럼 하남시청에서는 지점이 들어왔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신고 필증을 교부한 강남구청은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다가 뭐 해줘야 된다? 통보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분사무소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전부 어디서 신고하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협회에 통보하고 설치 재교부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한 장 더 넘겨셔서 분사무소 이전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자, 분사무소 이전도 지금 좀 전에 했던 걸 기준으로 자, 여기 하남에 있는 분사무소를 경기도 이천시로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배우셨죠? 사무소 이전은 이사부터 하고 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신고하는데 분사무소도 이사부터 하고 자, 나가는 지역 하남에서 할까요? 들어오는 지역 이천에 할까요? 강남에 신고할까요? 무조건 강남에 신고합니다.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어디? 주된 사무소에 신고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분사무소를 시원하게 제주시까지 옮깁시다. 그러면 이사부터 가고 제주도로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어디 한다? 주된 사무소에 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상단 130페이지. 역시 분사무소도 이전한 때는 이래 나가잖아요. 사무소는 무조건 이사부터 하고 신고하는 거예요. 한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어디에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주된 사무소에 신고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생기겠죠. 밑에 내려가면 3번 이전 사실의 통보.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해 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봐요.
하남에 있던 분사무소를 이천시로 이전을 한대요. 그러면 하남에서는 나갔는지 이천에서는 들어왔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전부 주된 사무소에 하니까. 그러면 강남구청은 이전 전 하남시와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통보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 전부 신고를 본점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이전했을 때는 이전 전과 이전 후에 통보해 준다 하면 틀려요.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어디서만 나오는 거다? 분사무소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죠? 항상 주된 사무소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협회에 통보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밑에 주의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 주의 2번 별표 딱 찍어놓고 작은 걸 치지만 줄 것입니다. 출제 지문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및 이전 신고는 모두 어디서 한다? 주된 사무소 본점에 등록관청에 하기 때문에 분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서류를 송부하라는 절차가 있다 없다? 없다고. 봐요. 어디로 이전하더라도 제주시까지 가더라도 서류는 전부 주된 사무소 가서 신고하니까 항상 주된 사무소의 서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는 이전했을 때 서류를 보내준다는 말이 없다.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다? 전부 주된 사무소에 신고하기 때문에. 한장 넘기셔서 132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걸 보시면서 오른쪽 133페이지 분사무소 신고 필정 찾았습니까? 그 신고 필정에 동그라미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을 할 때 정이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무슨 정? 첫 번째 중개업을 하려면 자격증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 있는 자가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죠. 등록증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 등록증을 가지고 영업하던 자가 지금같이 법인이면 분사무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 신고 필정. 그래서 이 정 세 가지가 이제 중개사법에서 계속 돕니다. 자, 분사무소 신고 필정을 보시면서 제일 밑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데 그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누구냐라고 다시 1번 서울시장이다. 2번 강남구청장, 경기도지사, 4번 하남시장. 하남에 분사무소를 만든다면 1, 2, 3, 4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누굴까요? 답은 2번 강남구청장이 발급한 것을 하남에 걸어놓고 영업하는 거예요.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어디 신고하니까? 주된 사무소에 하니까. 그래서 교재 제일 밑에 시장군수구청장 밑에다가는 주된 사무소 이렇게 항상 감각을 살리셔야 됩니다.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주된 사무소에서 처리합니다. 자, 넘어가면 사무소 문제로서는 공동사용이라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10분 쉬었다가 공동사무소 관리합니다.